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급락, 결국 터져버린 폭탄입니다. 이번에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왜 어떤 폭탄이 터졌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 좋은 얘기 또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수익률이 1%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뉴스가 너무 빠르게 나오고 그 뉴스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미국의 핵심 뉴스나 또는 속보, 원문 뉴스, 정보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의 입장을 무료로 하셔서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 정보들, 자료들 다 하나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원문 뉴스들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하니까 지금 3,150명, 3,100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무료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하겠고요. 일단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란이 이번에 핵 협상을 진행하는데 나는 우라늄을 농축을 좀 하겠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이란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습하는 한편 체제 유지의 핵심인 군 수뇌부를 암살해 전면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매하게 그냥 주변에다가 폭탄 던지고 경고하고 한 게 아니라 핵시설을 공습을 했고요. 사람까지 다 죽여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란이 전면전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뚜렷한 레드라인, 위반할 경우 이건 우리는 못 참아 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못 참아 라는 거였는데 핵시설 공격과 더불어 핵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격인 핵 과학자들도 6명 이상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였고요. 이란의 해외 작전을 총괄하는 호세인 살람의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에서 좀 중요한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다 죽여놨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란이 잘못하면은 이거 전면전하겠다. 이거 진짜 잘못하면 전쟁 커지겠다라고 걱정을 하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저는 아시겠지만 이란이 전면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란 이번 중앙은행에 따르면 3월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1%가 올랐습니다. 뭐가 올랐다고요? 식품 가격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40%한 달 만에 40%가 상승했고요.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3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매달 이 인플레이션이 30%씩 나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얘네들은 매달 지금 이란의 돈의 가치가 박살이 나고 있고 쓰레기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더불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올해 86세로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상당히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언제 어떻게 정말 상황이 바뀔지 또는 최고 지도자가 없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라고 하는데 2024년 이란 국민의 57%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걱정을 합니까? 밥이 없어 이런 걱정 하나요? 사실 웬만하면은 그렇지 않고 알바만 해도 내가 지금 당장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란은 지금 뭐 10% 20%도 아니고 절반 이상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세에서 40세 남성의 절반이 실업 상태더라. 경제가 지금 이 정도로 박살이 나 있는 게 현재 이란이고요. 3인 가구 기준 최소 400달러의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이 186달러입니다. 한 달에. 그럼 뭔 소리냐면 400달러가 필요한데 임금이 186달러라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실제로 186달러 버는 사람이 많냐? 또 그렇지 않아요. 더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빈부격차가 심해요. 이란도 버는 사람은 이만큼 버는데 못 버는 사람 진짜 아예 못 벌거든요. 그래서 사실 57%는 당연히 못 벌겠지만 일부가 많이 벌다 보니까 평균 임금이 낮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가 내일 밥 먹을 수 있을까?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란은 만약에 전면전을 한다? 그러면 거의 제가 봤을 땐 나라를 걸고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에 지면 이란은 없어지는 거야, 지도에서. 이런 생각으로 전쟁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럴 각오가 아니면 전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래요. 이번에 이란은 분명히 말로만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말로만 싸운다는 게 입으로는 진짜 죽이겠다, 보복하겠다, 기대해라,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혹독한 응징을 예고한 이란은 조만간 대규모의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을 하죠. 근데 아마 이 그 보복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전면전이나 대단한 정말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이란이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팍팍해요.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씁쓸한 운명을 자초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마치 정말 핵이라도 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공격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사실 제일 걱정은 이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혹시 이란이 좀 시비 걸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뭘까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오펙 산유국들의 보복을 유발하며 중동 전역의 원유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땐 이란이 할 수 있는 이 공격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타격을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입니다. 지금 이 이란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제 원유의 한 20% 정도가 여기서 수출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이 만약에 여기를 막았다 치겠습니다. 막 여기서 날라오는 거 막 다 여기서 다 폭격을 날려버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산유국들이 이 기름을 파가지고 파는 이 국가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얘네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친구들인데, 이 원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친구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 막는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팍팍한데 이란 냅두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란을 욕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동조하거나 협조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가를 하는 것 또한 이란이 조금 외롭게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란은 사실 전면전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의 피해입니다. 이건 정말 싸울만해요. 근데 제 생각엔 이란은 전면전할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빡빡해요. 그래서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하는 이유도 제재 완화를 통해 숨 좀 쉬려고 하는 겁니다. 숨 좀 쉬게 해줘라, 이러려고 핵 협상을 하는 건데 그게 좀 보기 싫었는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말로는 씁쓸할 것이다, 뭐 피해 눈물을 흘릴 것이다, 보복과 공포를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제대로 보복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정말 피해를 입히거나 무서운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아마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말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주변국이 협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조했다가 이득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이 엄청 커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인데 그 대신에 뭐예요? 말로는 계속 싸울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뭔가 피해를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리스크가 지속될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전쟁이 커지진 않을 것 같은데 크고 작은 리스크로 이 관계가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싸움이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시장의 리스크를 계속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전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란이 지금 핵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언급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방향을 할지는 계속 저희가 관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든 트럼프가 부여잡고 있던 게 유가였는데 그 유가까지 뛰어버렸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7월에 발표되는 수치들은 상당히 영향이 클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7월에 또 보는 게 있죠. 뭘 봅니까? 바로 유동성 지표 TJ 잔고입니다. 근데 TJ 잔고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발표가 났습니다. 6월 11일 거고요. 보시면은 뭐가 달라졌죠. 예,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770억 달러. 저희가 한 7월쯤 돼야 70억 2천억 달러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벌써 2,770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500억, 3,400억, 3,500억, 3,000억, 2,770억. 목표가 얼마라고요? 저희 3분기에 8,500억 달러를 채워야 되는데 현재 2,770억 달러인데 아직 6월 초중순입니다. 빠르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6월 중순쯤에 이제 분기 세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금이 아마 좀 채워질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좀 올라올 거예요, 잔고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금이 들어온다 한들 아마 7월쯤 가서는 아마 2천억 달러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TJ 잔고가 정말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7월에 부채한도 협상이 되고 부채한도 인상이 되면은 증시가 밀리거나 눌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열어놓고 가야 돼요. 설마 아니에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생각보다 잔고가 많이 비고 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체크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역레포는 당연히 뭐예요? 예,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채권에 대한 수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역레포에 돈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SLR 규제 풀면은 바로 채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역레포는 지금 여전히 발바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인데 일본에서도 지금 돈 푼다고 난리죠. 1인당 지금 뭐 돈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2만 원씩 줄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거고 지금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CPI나 PPI 같은 이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야 금리 인상할 필요 없나 하면서 금리가 조금 안정화돼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엔크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뭐가 중요해요? 미국 국채가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 달러가 너무 바닥이에요.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채권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채권 수요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원래 리스크 있고 막 시장 흔들리고 무서울 때는 미국채로 돈이 몰려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미국채로 돈이 안 몰리죠. 그래서 아직 미국 신뢰도 회복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어떻게든 간에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내려야 돼요? 달러가 내려왔는데 이 달러를 올릴 필요 없고 채권 금리를 내려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복구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뢰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신뢰도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벌써 TJ 잔고는 2천억 달러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는데 6월 분기 세금이 들어올 거고 6월 분기 세금이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세금이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아마 7월 때는 2천억대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천억대에서 세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서 이 빠져나갔을 때가 7월에 부채한도 인상할 때쯤 아마 2천억대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7월에 이 부채한도 인상 TJ 잔고 때문에 눌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여전히 열어놓고 있고요. 이번 이란이 공습당하고 보복을 언급했지만 전면전보다는 그냥 말로 하는 싸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로 한다고 해서 시장에 피해가 안 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막 시장이 급락하거나 폭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면전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있어요, 이란이. 근데 주변국에 협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사기 팍팍한데 그것까지 막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높은 유가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줄 겁니다. 어떻게든 트럼프가 부여잡고 있던 게 유가였는데 이번에 유가가 솟아버렸죠.
그래서 이 유가가 솟은 거는 언제? 당연히 7월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 채권금리 하락주 나와야 되고요. 관세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저는 관망 구간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살 때 아닙니다. 지금은 더 올라가는 시기라기보다는 박스권이 맞다 강조드리고요. 보유자는 분할 매도 지금 하셔라 계속 얘기하고요. 신규는 제가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죠. 매수하지 마라,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빠진다면 아마 7월부터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65% 정도 가능성 열어놓고요. 저희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지금 관망 구간입니다. 지금 진입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할 매도 하시고요. 신규들은 대기. 그래서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7월로 여전히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아마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급락하거나 빠지는 상황이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왜? 아까 전면전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하락한다면, 크게 빠진다면 7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실시간으로 뭐가 바뀌거나 상황이 심해지면은 다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마다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왜?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는 제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싸우기 시작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가 변화가 시작되면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다 분석해 드릴 테니까 꼭 영상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 달아줄 때마다 힘이 너무 많이 납니다. 댓글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무료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미국에서 나오는 실시간 뉴스 정보 다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보는 거 다 저희가 수익 낼 수 있게 정보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3,150명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무료로 텔레그램 참여하시고요. 오늘 리얼미국 주식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